성중실록 212권 성중 19년 윤 1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1488년 명홍치 1년 국내에서 채낭을 내어 6승지와 주소 및 입법한 사관에게 나누어 주었다. 채낭은 채색 주머니를 말한다. 성중실록 212권 성중 19년 윤 1월 21일 정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농에 친히 제사하였다. 대차에 이르러 전교하기를 신위의 향배와 배 위를 그림으로 그려서 아래라 하니 승정원에서 곧 이를 아래였다. 전교하기를 황궁할 때 규를 잡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한가 하니 예조판서 유지가 아래기를 규는 상하에 신을 통하고 조화를 받으며 군신에 임하고 중국 사신을 대할 때는 마땅히 잡는 것인데 황궁할 때는 아마도 잡을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친경 때에 규를 놓고 쟁기를 받아서 오퇴례를 행하기를 마치고는 곧 밭이랑 가운데 도로 규를 잡는 것은 예식에 온당치 못할 듯하다. 규를 놓는 곳에 물러가서 규를 잡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하니 유지가 아래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대차에 돌아와서 날이 밝은 다음 오퇴례를 행하고 광경대에 올라서 밭가리를 구경하였다. 월산대군 이정, 영의정, 윤필상, 영도년, 윤호가 칠퇴례를 행하고 병조판서 어세겸, 이조 참판, 이약동, 대선, 박안성, 사간, 김심 등이 구퇴례를 마치자 봉상시 부정이 서인을 거느리고 차례로 100묘를 갈기를 마쳤다. 밭일항을 다스리는 자가 농가를 부르면서 밭일항을 다스리기를 마치고는 봉상시 정이 늦벼와 올벼 씨를 받들고 뿌리기를 마쳤다. 임금이 대차에 돌아와서 전교하기를 선농에 제사하는 것은 경사이고 또 반사의 전례도 있으니 용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해 윤필상 윤호 가 모두 의논하여 아래기를 성상의 학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대가가 돌아오자 기로, 유생, 여기들이 차례로 가요를 올렸는데 기로의 가요는 이러하였다. 예악이 100년 만에 일어나니 대저 오늘을 기다린 것이며 제후가 구태례를 맞으니 아름다운 의식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지가 함께 기뻐하고 신민이 서로 즐거워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건부를 잡고 왕위에 오르셨고 검소하고 부지런하심은 하우시의 구혁에 힘씀을 체득하시고 엄탕함이 없고 안일함이 없으심은 주문왕의 강전을 본받았습니다. 바야흐로 태평무사함을 누리는데 오히려 광전을 거행하지 아니함을 염려하였네. 큰일은 제사에 있음을 생각하여 반드시 자성을 깨끗하게 하는데 하물며 소인이 의지하는 바인데 감히 가색을 뒤로 하겠습니까? 이에 길 이를 택하니 바로 맹춘의 절기입니다. 푸른 단을 동쪽 들에 설치하여 풍년을 매우 일찍 빌었고 감색 수레를 남쪽 일항에 거둥하여 생기를 잡고 밭을 가시니 무친하는 그림자처럼 추창하고 마음 백성은 구름처럼 모여서 구경합니다. 풍년이 들어 기장과 벼가 많기를 빌고 우리 고집이 섬처럼 언덕처럼 쌓이기를 노래합니다. 나녀가 돌아오자 다행히 황도의 넓음을 따랐고 천안의 기쁨이 있으니 함께 백일의 밟음을 우러러 봅니다. 가요를 지어서 부르니 푸르고 푸른 옷깃이 늘어섰고 소도를 받들어 올리니 옹기종기 선아가 옹이합니다. 신등과 같은 자는 수역에 논일고 춘대에 쉽니다. 나이는 상류에 닿았는데 은혜는 장맛비처럼 학발에 더함을 얻었습니다. 태산 같은 축수를 올리며 개미 같은 작은 정성을 갑절이 되도록 다합니다. 삼가 송을 올립니다. 아, 거룩하신 우리 왕은 문무를 겸하셨네. 왕위에 오르시어 우리나라 도우셨네. 더위 추위 고루하고 비와 바람 때맞췄네. 풍년을 이루어서 부유하고 넉넉하며 모든 백성 일용 음식 가난함이 없어라. 왕이 말씀하시기를 신하들아 너희 직분 공경하라. 예전의 성왕들은 안일함을 일삼지 않았네. 풍년에도 가난을 염려하여 곡식만을 걱정했네. 동력들을 돌아보니 그 땅이 기름져라. 금은 보습 손에 잡고 푸른 멍에 소에 메워
이에 밭을 가는 임금의 적전이네. 그 종자 무엇인가? 벼와 기장이라네. 보와 괴의 이름을 담아 신에게 제사하니 신께서 복을 내려 만수무강하오리다. 임금이 한번 거둥하자 삼릉이 권장되며 오는 해를 일으키고 온 결례를 열었으니 우리 백성 먹는 곡식 오직 왕의 언덕이네. 성대한 예식 다 마치고 대가가 돌아오니 백성들 기뻐하고 산천이 빛을 내네. 상서바람 일어나고 덕화가 퍼지니 어린이와 늙은이가 한 길에서 춤추네. 생각하면 신등은 굽고 여위인 몸으로 쇠약한 몸을 이끌고서 좋은 이 광령 눈을 닫고 구경하며 가뭄의 구름을 기다리는 듯 공손히 비는 말은 우리 임금 천만세의 백성 부모 되옵소서. 유생의 가요는 이러하였다. 돋는 해를 공경히 맞이하여 수시의 정사를 잘 다스리고 밝은 신을 공경하여 기년의 예식이 매우 엄숙합니다. 하늘의 궤도는 비로소 황도를 따라 돌고 무엇 사람의 송축은 삼가 대굴에 올립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조상전하께서는 요임금처럼 착하고 순임금처럼 밝으시며 문왕 같은 계획에 무왕 같은 공을 세웠네. 예 악은 3대의 성대함을 따라서 제사함이 어긋나지 아니하고 장남은 9년의 저축이 남아서 자승에 이미 깨끗하네. 이에 경칩의 운호를 당하여 다시 생으로 동교에 제사하고 곡식을 중의하는 정성이 밝아 선농의 제사가 크게 빛났습니다. 뜰에는 횃불이 밝게 비치고 올리는 패백은 아름답습니다. 푸른 단에 나아가고 고니가 변두를 올리는 곳에 빛나고 검은 보습을 잡으니 임금의 밭갈이 높고 낮은 들에 임하셨습니다. 팔석에 통할 만하고 옷 테레가 모두 엄숙합니다. 하늘과 비가 바람과 비가 때를 맞추어 내리니 시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고축과 노적이 많이 쌓여서 풍년의 경사에 부합합니다. 이에 아름다운 예식을 행하니 진실로 좋은 때에 당하였습니다. 신당은 모두 노둔한 자질로서 우러러 인재 양성의 교화를 입었습니다. 적전에 글을 올리니 제주는 비록 수복을 비는데 모자랄지라도 격양가를 올리는 심정은 감히 불호에 뒤지겠습니까? 드디어 송을 지어 올립니다. 밝고 밝은 우리 임금 백성에게 임하시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까지 조심하네. 백성 일을 중의하고 곡식만을 귀히 여겨 홍치 원년 윤정월에 대궐문 크게 열고 팔극에 나아가 관의 명을 내려 호령을 반포하니 그 호령 무엇인가? 농정을 닦음이네. 좋은 날을 가리어서 풍년을 기도하니 아름다운 동쪽들의 공전이 여기 있네. 우리 임금 이르시어 선농에 제사하니 구부리고 달려오는 모든 신하 팔음이 화합하고 제사가 엄숙하니 축관이 말하기를 큰 복을 내린다네. 우리 임금 말씀하되 공경과 백집 사이야 하늘과 선조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시니 나라는 백성에게 백성은 먹을 것에 의지한다. 백성이 게으르면 임금이 누구와 만족하랴. 가르치고 지도함은 진실로 내게 있다. 내가 몸소 바가는데 누가 감히 어기리요. 영단에서 내리와 보습을 만지시니 태농이 농기구를 고르면서 기쁨을 못 참는다. 들에는 용비늘이 번뜩이고 밭두둑엔 비단수가 화려하네. 오 테레가 끝나니 그 흙이 기름져라. 제사에 이바자의 호두를 본받네. 하늘이 왕의 정성 아름답게 여기어서 백성을 몰래 도와 호수가 많아지고 많은 밭에 풍년들어 백곡이 번성한다. 사인이 성공하여 황무지가 개간되니 하늘이 우리 왕께 이르기를 너의 덕이 아름다운데 무엇으로 내려줄까? 많은 복을 내리리라. 비올 때에 비가 오고 볕날 때에 볕이 나서 벼와 기장 풍년들어 많이 쌓였도다. 하늘이 우리 왕께 이르기를 공경가상하여 보호하고 도와주어 반드시 남은 정사가 있어 자자손손 이어가며 창성하게 할 것이니 잘한다고 자부하지 말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미치광이 될 것이라. 삼가하고 조심하여 나의 훈계 받으며 날로 마음 새롭도록 조심하고 공경하라. 우리 왕이 말하기를 두려운 건 하늘이 아닌가? 공경이 명을 받아 허물없게 노력하리. 풍년의 흉년을 염려하고 편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며 항상 염두에 두고 가슴속에 새겨두리라. 거룩하다 왕의 말씀 사만의 복입니다. 우리를 기르시면 우리 왕의 언덕이라. 우리의 이 가요는 하늘 해를 그림이라. 어찌 형용 다 하리까.
금석에 새겨서 천억 년에 밝게 전에 만백성에게 보이리라. 여기의 가요는 이러하였다. 오퇴의 예를 증의하여 하민에게 이어받아 계승할 것을 보였고 만세를 높이 부르며 사만의 기쁨을 다하니 진실도 기쁘고 진실도 즐겁습니다. 초목이 광채를 더하고 산천의 빛을 바꿉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중하의 덕으로 만물을 기르시고 강건한 마음으로 절후에 대응하여 주문왕의 백성을 안정시키고 농사에 힘쓴 공을 체득하여 비로소 선농의 제사를 행하시고 하우의 서민들이 어렵게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여 더욱 곡식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부지런하셨습니다. 마침 봄저루를 당하여 좋은 날을 받아서 거동하시니 푸른 수레와 검은 보습의 천장이 봄들에 머무르고 옥로와 금녀의 용녀가 잠에게 돌아오시니 상서로운 바람이 호탕하고 교화의 해가 길어집니다. 달리는 길에는 조관의 행렬이 엄숙하고 법가에는 천일의 모습이 엄연합니다. 까마득한 균천에 넘치는 광악이 9번 연주되고 아물아물한 봉도의 떨기로 난 경파는 몇 송이가 피었습니까? 태평한 형상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지친의 향기로움을 비로소 믿겠습니다. 이는 오랜 시대에 듣기 드문 일인데 진수로 지금에 다행히 보았습니다. 첩등은 외람되게 범부에 있으면서 좋은 데를 만나 비나의 노래를 화답합니다. 마땅히 자손이 많은 농사를 볼 것입니다. 기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군자의 만년수를 빕니다. 황당한 말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구호를 올립니다. 임금행차 동교에서 멍해를 돌이키니 선농단에 제사하고 좋은 예식이 이루었네. 만백성 기뻐함은 천년의 기화이며 사방에 풍년 들고 팔풍이 맑아라. 유고는 힘차게 선장을 맞이하고 쌍학은 노을로 채색기에 내려오네. 이 몸이 다행하게 거룩한 일 보게 되어 춤추고 놀이하며 태평성대에 할애합니다. 임금이 홍하문으로 들어와서 명전 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할애를 받고 인하여 반사하였다. 그 하전은 이러하였다. 오직 성인만이 능히 제사하여 사시의 정성을 다하며 천자로부터 모두 밭을 갈아서 오대 예를 행하니 이런 간책에 빛나고 기쁨은 신민에게 넘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문서는 요와 짝하시고 총명은 순과 같으시며 만기를 잡고 남면하사 종묘 사직의 신을 받으시고 동교의 백무의 적전을 갈아서 어른과 자성의 깨끗함을 이바지하시니 비로소 광대의 아름다운 예를 행하여 후사에게 좋은 법을 보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등은 다행히 태평한 시대에 저음하여 아름다운 행사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넓은 언해에 물방울과 먼지 같은 보필이 없을지라도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달이 기울지 않은 것처럼 수하시기를 마음으로 항상 축수합니다. 그 사문은 이러하여다. 하늘을 공경하고 책력을 나눠 주어 백성에게 전공을 아리고 풍년을 빌고 제사를 행하여 자성으로 효성을 올렸네. 예로부터 오면서 이를 아름답게 여겼고 나는 덕이 적어 큰 기업을 이어받았다. 마땅히 강구할 일을 닥지 못하였으니 몸이 아무리 괴로워도 반드시 거행하였다. 농사를 힘쓰는 정책에 날마다 부지런하였으나 천박한 자질이어서 아직 하늘의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혹시 흉년이 들면 백성이 굶주린다. 이제 삼량이 화한 기운을 펴고 만물이 비로소 소생할 시기이니 다시 옛 예법을 따라서 친히 선농에 제사하였다. 이 5대의 예를 이루었으니 백곡이 풍년들기를 기다린다. 사람이 장차 그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니 내가 어찌 그 아름다움을 홀로 받겠는가. 마땅히 풀어주는 어진 마음을 미루어서 죄를 용서하는 언해를 편다. 지금 윤정월 22일 새벽 이전에서 도둑 및 강상에 관계되는 죄 외의 도 이하는 이미 발각된 것이나 발각되지 아니한 것이나 이미 결정된 것이나 결정되지 아니한 것이나 모두 용서에 사면한다. 감히 유지전의 일로서 서로 고해 말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를 주겠다. 백성을 권하여 농업에 힘쓰게 하는 데에는 나 한 사람이 먼저 농사의 어려움을 알아야 할 것이며
허물을 씻고 은혜를 행하는 데는 남백성으로 하여금 우로의 은혜를 고루 입어야 할 것이다. 을미년의 예에 의하여 여러 집사로서 자궁된 자는 대가하고 자궁이 안 된 자는 각각 한 작업을 가한다 하였다. 이에 앞서 사원부 지평 성세명이와 쌀이기를 삼가득건대 장차 사사하려고 한다 하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면하는 것은 소인의 다행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선농후에 친히 제사하는 것이 예사가 될 것인데 어찌 제사하면 반드시 사면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며 중국 사신이면 반드시 반사를 아니할 수 없을 것인데 사면을 어찌 그처럼 자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면하지 마소사였는데 정교하기를 이 같은 경사에 어찌 사면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중국 사신이 오는데 반사하는 것을 어찌 기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세명이 다시 아뢰기를 제갈 양이 총나라를 다스릴 때 사면을 함부로 내리지 아니하인데 이제까지 미담이 되었으니 사면은 가볍게 내릴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등극 조수가 오는 데에 반사하는 것이 본래부터 상례가 있었는가? 성문은 제조에게 물어보라 하므로 제조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기억할 수 없으니 승문 원 등록을 상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홀로 이경동이 아뢰기를 만약 등극으로서 반사한다면 처음 등극을 하였을 때 즉시 반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중국 사신이 오기를 기다려서 반사하겠습니까? 조세에 비록 반사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해외의 해내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교하기를 이경동의 말이 과연 옳다. 이것을 성세명에게 말하라 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집사에게 가자는 일이 있어서 지금 집사가 된 자는 일찍이 이조 난관을 지낸 이가 아니고 바로 재상의 자제가 작업을 바라고 집사를 희망하는 것이니 사풍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과연 그 소망과 같게 되면 후일의 분경이 오늘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작컨대 작상을 다시 아끼고 사풍을 가다듬게 하소사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농은 농사짓는 방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는 신인 신농씨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차는 임금이 거동하여 임시로 머물던 장막이다. 기우는 옥으로 만든 홀을 말한다. 친경은 임금이 몸소 밭을 가는 것이다. 오태례는 전기를 5번 미는 예를 말한다. 구혁은 농토 정리와 배수 시설이다. 강전은 농민을 편의하는 일이다. 자성은 제수를 말한다. 상류는 저녁 해가 뽕나무나 느릅나무 위에 걸려 있다는 말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말한다. 상류 일박이다. 적전은 곤농의 뜻으로 임금이 친히 경작하는 토지이다. 수확된 곡식은 제사에 쓰였다. 삼농은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 매고 가을에 거두는 것을 말한다. 수시는 백성에게 절호를 알려줘 농사 시기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년은 풍년이 들기를 기도하는 식을 말하는 것이다. 생은 제사에 쓰는 소, 양, 돼지 따위의 짐승이다. 팔석은 팔신에게 전공을 고하는 제사이다. 팔극은 팔방의 끝, 즉 먼 곳을 뜻하는 말이다. 팔음은 8가지 음악, 즉 금, 석, 사, 죽, 포, 토, 혁, 목의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다. 천장은 임금의 의장이다. 옥로는 임금이 타는 수레이다. 금료도 같은 말이다. 용어는 임금의 행차길이다. 자맥은 도성의 길을 말한다. 법가는 임금의 행차 거동 때 의장의 규모를 말한다. 즉 노부의 하나인데 임금이 선농단에 제양하고 국하게 행차하여 석정례를 행하고 사단에 활 쏘거나 무과 전시의 사단에서 활을 쏘는 것을 구경할 때 등에 사용하는 의장이다. 전쟁의 반의장과 같다. 기주의 복은 기주는 서경의 홍범 기자가 연역한 구주 9가지 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복을 여기서 말하는 오복을 말하는 것이다. 육오는 동해에 있다는 6마리 자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자라는 신오로 일컬어진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3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시경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수를 내렸다. 월산대군 이정, 영의정, 윤필상, 영도는 윤호, 병조판서 어세겸, 이조참판, 이약동 대선, 박안성, 사간, 김신, 예의사, 예조판서, 유지와 종제, 덕운군 이서, 옥산군 이재, 사상군 이호, 운산군 이계, 강양군 이축, 청송군군 심해, 예성군 어유서, 조화찬성 이철경, 청성군 한치영, 서른군 한칠해, 광천군 이극정, 조화참찬 신성선, 오조판서 정난종, 형조판서 이숙기, 장천군 김효광, 죽성군 박지범, 함성군 이종생, 상선 김초선, 첨지 중추부사 홍일호, 호조 참판 노공필, 예조 참판 박건, 병조 참판 이경동, 공조 참판 한환이 입시하고 집사로 호조 참이 이세우 이하 55인, 김인 20인, 병뇌 4인, 수우인, 서인 아울러 42인, 치무인 110인도 참석하였다. 도승지 송영과 조화승지 한은에게 명하여 동쪽 서쪽 계단에 위에 나누어 술을 마시게 하고 시신이 또 내관에게 명하여 시위한 내금이 등에게 술을 내려주게 하였다. 기민은 늙은 백성을 말한다. 병뇌 사인은 쟁기를 잡는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진향사 이봉과 진윗사 변종인이 와서 공양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불러보고 중조의 일을 물으니 이봉이 아뢰기를 신이 장차 돌아오려고 할 때 서반 이상을 통하여 중국 사신이 나오는 일시를 물으니 부사 왕창이 답하기를 더근데 동팔찬 사이에 추위가 심하다고 하므로 윤정월 11일에서 19일 사이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월은 모두 문장에 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행 황제는 지난 11월에 산릉에 장사하인데 그 장사 의식은 대략 우리 조정과 같으나 다만 가마, 가라, 가탁타의 종류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산릉에 나아갈 때 큰 줄을 대어 뒤에 메고 새 황제가 슬피 울부짖으며 잡아당기며 가는데 내관이 그 줄을 끊고는 황제를 부축해 만류하며 따라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아마도 중국의 고사인 듯합니다. 그 상제는 천관은 27일 만에 상복을 벗고는 길복을 입고 황제는 복을 벗지 아니하며 산릉에 나아갈 때는 모두 장을 짚고 최복을 입고 호곡하면서 따라갑니다. 신등의 진향 날에 황제가 침림하였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 자세한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외정에 있고 중문 안에서 전창하고 지휘하는 자가 있어 거절하고 꿇어앉고 곡하는 것을 신등은 일체 지휘에 따르고 신이 일행의 종자로 하여금 모두 곡하며 슬픔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새 황제의 정치는 어떠하든가 하니 이봉이 대답하기를 정치가 엄하고 밝아서 안팎이 맑고 엄숙하기 때문에 어떤 이가 글을 올려 만시의 족친을 벌수려고 하는 이가 있었으며 또 당시 조종 대신에 과실을 말하는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만시는 대행 황제께서 사랑을 받았는데 만년에는 얼굴빛이 쇠하여 사랑이 식어지자 사사로이 먼 지방의 미녀를 취하여 올려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 그 사랑을 굳혔다고 하며 새 황제가 동궁에 있을 때에 또 사랑을 구하려고 늙은 앵무새 한 쌍을 길러서 가르치기를 황태자는 천만세를 누리소서라고 교육시켜 태자에게 보냈는데 태자가 그 앵무새의 말을 듣고는 노여워하기를 이는 요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목을 자르려고 하자 만시가 듣고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노염을 산 것을 알고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이런 일이.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4일 기축 첫 번째 기사 2조의 전지하기를 전 2조 참판 이 책을 다음 정사 때 사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권금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4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외방 여러 고을의 여기의 수와 인물의 수가 적으니 혁파할 만한 여러 고을을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4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강원도 금성 직목 역에 정력 등 내관 윤석을 방면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공조와 사복시에 전지하기를 이번 윤종을 20일 선농에 친히 제사할 때 아헌관인 월산대군 이정과 종헌관인 윤필상에게 각각 안장갖춘 말 한 필을 하사하고 진패작주관 이약동 전조관 정난종 예의사 이우지 그리고 친경대 좌우 위장인 한칠에 신승선 판서 어세겸 대간 박안성 도승지 송영에 각각 숙마 한 필을 친사 때 전패작주관 이세우 단상집내 권중린 친경대 시경한 중간 김효광 김철선 승지 한은 이계남 김덕검 경준 유윤겸 기엄령 안침 예조 참판 박근혜에게는 안마 각각 한 필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이조 병조에 전지하기를 선농에 친히 제사할 때의 전사관 박미 협률랑 김경손 찬자 이원정 그리고 친경대 조하통례 윤탄 우통례 허계 사복시정 강귀손 공상시 부정 이증문 전령 백훈 봉청상관 김화 기엄령 노호신 이윤 이종년 협시 김조 이섬 정희 김수정 이당 정앙령 황효성 기민 민기 등은 대가하고 친사 때 다나집내 정회 대축 이창신 박철윤 축사 김전 이복선 재량 최관 구숙선 집준 정이교 이세광 봉조관 김진 정내필 남조 홍걸 이해 허효손 장생령 신경장 헌관 관세위 이운거 찬자 김영우 알자 허침 윤탕로 세작관 유인동 재감 신빈 안당 수조관 민흥림 찬인 강학손 임유침 아앙령 송교 친경대 적전령 안팽명 집내 권경우 알자 황사효 권경희 간관 김심 협률랑 윤채 예조 정랑 유인호 김은기 좌랑 민함 성희정 유경 전앙령 이근생 박곤 김인 고이 김수 최계림 이춘 김유 이노 노충 유미 이산 박등 부 차식 최영덕 박춘경 이춘부 나유생 송모지리 장우지 조승만 오승은 각각 한 작업을 가하라 하였다. 이내 전교하기를 주서 등은 가자의 열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주서에게 가자는 일은 전지에 아울러 기록하여 아래라 하니 도승지 송령이 아뢰기를 주서 권비는 중국 사신을 지대하는 모든 일을 오로지 맡았고 고 가주서 이유는 원중의 일을 다스렸으니 아울러 기록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울러 가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친경대의 서인 28명 뇌사를 잡은 사람 8명 소를 부린 사람 14명 밭 일항을 다스린 사람 100명 등에게 각각 적전의 묵은 벼 한 성을 주라 하였다. 뇌사는 쟁기와 보습이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명하의 의정부 및 영도령 이상과 육조당 상관을 불러 양전의 편부를 의논하게 하니 심해 윤필상 윤호 어세겸 노공필 박건 이경동 이약동 한한 임수창 권중림 윤회 황사공은 의논하기를 양전의 연한은 이미 지나서 혹은 천반 포락과 혹은 묵혀두고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새는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배단이 진실로 작지 아니합니다. 시절의 풍년 흉년을 보아서 양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철견, 신승선, 정난종, 이숙기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경계를 바로잡아서 부세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산과 골짜기가 많고 평지가
와 덜이 적어 20년 사이에 지세의 높낮이와 장마로 허물어진 것과 정전, 속전이 서로 변하였으며 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땅을 빼앗아 병합하는 패단도 없지 아니합니다. 이제 다시 양전하는 기한이 지났으니 시절의 풍년 흉년을 모아서 오는 가을에 시작하여 다시 청량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오는 가을의 풍년 흉년을 모아서 다시 청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전반 포우락은 내가 다니는 곳으로 터져 흘러서 논밭이 떨어져 나갑니다. 성조시록 212권 성중 19년 윤 1월 25일 경인 5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기를 대전의 소원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서울에서는 주장관에게 외방에서는 관찰색에 올린다. 그래도 억울함이 있으면 사헌부에 고하고 또 억울함이 있으면 신문고를 친다고 하였으나 이에 앞서 모든 대소신료가 시패를 조진하는 것과 재상달관이 변리하는 중 한 2일 외에는 모두 상언과 소지를 써서 신원하였는데 근년에 내려오면서 위로는 조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천구, 향리에 이르기까지의 일의 기묘하고 아니한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서 노비, 전지 등 소송의 일로 인하여 조금만 호소하려는 일이 있으면 예사로 모두 상서한다. 이는 한갓 퇴장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상달되는 것을 이롭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임금의 듣는 말을 놀라게 하고 관리를 협박하려고 함이다. 혹은 자기의 소송을 가지고 거짓 국가에 급한 일이라고 일컬으면서 밤에 문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 아뢰게 하니 이를 비록 이미 안치하였으나 이들은 그래도 징계되지 아니하니 법을 업신여김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므로 엄하게 개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제 마땅히 정과 법을 참작하여 그 사정 형편이 부득이함으로 인해 상사하는 절목과 법으로는 상사할 수 없는데도 법을 무릅쓰고 상사하는 자를 죄로 다스리는 조건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시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5일 경인 6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조형문의 아비 조덕인이 좋은 벼슬을 지냈고 그 정조 조진도 장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며 또 대전에 일컫는 것은 장리의 아들과 손자인데 조형문은 증손임으로 쓰는 것이 진실로 방해됨이 없다. 이 뜻으로서 사관원에 유시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6일 신묘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성종시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6일 신묘 두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책빈 리해를 행하였다. 책빈 사인 영의정 용필상과 부사인 지동영 부사 구수영이 명령을 받고서 갔다. 책빈녀는 세자빈을 책봉하는 예다. 성조시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6일 신묘 세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참계하기를 이제 듣건대 장령 박문효가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박문효는 외방의 가난한 선비로서 남의 집에 기탁하고 있었는데 가난하여 염석과 장사를 치를 수 없다고 하니 비록 재상이나 시임의 대관은 아닐지라도 감히 아랩니다 하니 명하여 관과 유돈 한 장 종이 50건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가난한 선비도 있어. 성종시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7일 임진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성종시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7일 임진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이 집이 아뢰기를 전일에 여러 번 시추로 조율하는 패단은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이는 혹시 죄인을 너희 불복으로 인하여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라는 헌효의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법으로 삼으면 그럴 때는 배단이 없지 아니할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는 상법이 아니고 다만 한때의 권위일 뿐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원주에는 태형을 범하였는데 불복함에 있어서 마냥 묻지 않고 용서해주면 악함을 징계할 도리가 없을 것이고 형벌에 써서 사실을 찾아내자면 혹시 치사하는 패단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정이 가긍하고 법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비록 유사로 하여금 조율하게 할지라도 그 상복과 하복은 무엇에 의하여 낮추거나 올리거나 하겠는가?
그리고 사주에는 시추로 조율할 수 없다 하였다. 특징관 이 세자가 아래기라. 신이 일찍이 대사안으로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중한 죄를 범하고 불복함으로 율원이 사유를 적용했는데 신이 이에 의거하여 아래었던 바 시추로 조율하기를 특별히 명하셨으니 이는 반드시 그 애매함이 있음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경동은 아래기를. 이는 성상께서 법률하시는 어진 마음이십니다. 어찌 가볍게 하고 중하게 하는 사이에 참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며 용서하시면은 아래기를. 시치로 조율할 때 혹시 상형인데 하형을 받기도 하고 혹시 하형인데 상형을 받기도 하여 경중의 실수가 없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한때에는 행할 수 없으나 할 수 있으나 만세의 법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 집은 아래기를. 성령께서 위에 계심으로 모든 주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단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만약 후세까지 행하여 마침내 상법으로 삼게 되면 형벌을 너그럽게 하려는 법이 다만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경로가 되게 할 뿐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상법이 아닌데 어찌 후세에 행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의 일기주 수호대간 진궁 병부 소보 원무 살마주 일양태수 성구 상송포 나구야 능등 수 뇌영 대마주 태수 종정국 국군사 주지 숨통 월중 수 종성 홍이 사람을 보내어 토일을 바치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외의 호군 피고의 여문 등 두 사람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7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종정국의 특송 직선이 하직하다. 그 답서에 이르기를 이제 화철을 바꿔서 건강함을 알았으니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아래어 수령하였으며 토의로 정포 10필, 면포 60필과 요구한 바 무역하는 황금값 면포 6,212필과 주홍값 면포 494필 16척 9총을 돌아가는 사자에게 붙이니 살펴서 영수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보다 앞서 우리 전하께서 조카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기어 특별히 선의사를 보내어 가서 위로하게 하셨는데 이제 보낸 글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사관이 교제하는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하려었으니 전하께서도 이미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카는 우리나라 더불어 친선을 가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전하께서도 조카를 예우하는 은혜가 더욱 깊으신데 이 같은 사신의 작은 실수를 어찌 좋게 마음에 둘 것입니까? 의아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은 것은 오직 때에 따라 몸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7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7일 임진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7일 임진 여덟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성세명이 아뢰기를 친경하신 뒤에 환가하실 때 관광하는 부녀가 남의 집에 머물며 자는 것은 부녀의 도리를 상당히 어긴 것이니 이제 중국 사신이 오는 데는 모름지기 언검할 것입니다. 자정은 안윤덕이 또 아뢰기를 부인은 형제를 볼 적에도 문지방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중국은 본래 우리나라를 예의지국이라고 일컬었는데 중국 사신이 만약 이를 본다면 본래의 소문과 맞지 않는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떤 부녀가 구경으로 인하여 추한 소문을 들은 자가 있었으니 언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날 과연 발을 들이우고 얼굴을 드러낸 자가 있었다면 크게 옳지 못하다. 그러나 부녀가 관광하는 것은 예부터 있었는데 만약 관광하면서 부녀의 도리를 잃는 것은 사업에서 마땅히 교찰할 것이다. 국가에서 어찌 부녀로 하여금 남의 집에 머물며 자게 하였겠는가 하였다. 안윤덕이 하려기를 신은 생각하기를 일체 언급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부녀가 관광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체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성세명이 또 아뢰기를 시추로 조율하는 것은 진실로 배법입니다. 지금은 성인께서 위에 계시니 한 형벌을 시행하는데 모두 극진히 살펴서 적중하기를 기하였으나
만류의 패단은 장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개역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패단은 과연 그대의 말과 같다. 그러나 조건의 죄가 있는 자가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유사가 물어서 불복하면 관리로 추신하기를 청하고 추국하여도 승복하지 아니하면 또 관리에 의하여 형신하기를 아뢰어 청하니 만약 큰 죄로 하면 그만이지만 만일 작은 죄로 혹시 애매하게 밝히기 어려운 일이면 형장을 써서 신문하다가 생명을 다치는 데 이를까 두려우니 또는 반드시 매질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복할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버려두려고 하면 악함을 징계할 수 없을 것이며 끝까지 밝혀내려고 하면 반드시 형장을 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득이하여 더러는 시추로 조율하게 하였으니 또한 모두 조율에만 의하여 결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역시 마땅히 그 적중함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였는데 유사는 관례에 의하여 형신을 결정하고 내가 그대로 윤호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마는 염려하는 바는 이 때문이다. 이는 어찌 난 참이었겠는가 나의 참작함에 있을 뿐이다 하였다. 성종시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8일 개사 세 번째 개사 명하여 문신으로서 제술할 만한 일을 불러 대궐들에 모이게 하고 영의정 윤필상 병조판서 어세경 참판 이경동 대호군 이숙감을 시관으로 삼아 책을 내기를 우리나라는 사대하기를 지성으로 하여 무릇 사신이 왕래하는 데 반드시 평안도 한도를 경유하는데 본도가 잔패하여 영호송군이 말에 짐을 싣고 가거나 타고 가는 것과 짐을 진 백성이 왕래하는 패단은 한 해에 휴식할 날이 없으니 이로 인해 피곤하여 형편이 장차 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의논하는 이가 말하기를 비열례로 부경하는 행차는 때가 급하여 미리 정할 수 없으나 다른 도의 연례의 사신은 하삼도의 부실한 향호를 서로 받고 뽑아보내어 본도 백성의 힘을 펴게 하라고 하고 혹은 말하기를 개성부와 서울 근처에 사는 갑사 정병으로서 그 당번 날짜를 할 적에 부실한 자를 골라서 부장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여 평안도에 교부하여 들여보내면 본도에 쌓인 패단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이 두 계책이 어느 것이 행할 만하고 어느 것이 행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따로 행할 만한 계책이 있는가? 장차 어떻게 하여 옛 일에 따르되 스스로 그 패단을 없도록 하겠는가? 각각 자세히 헤아려서 대답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하등극사 노사신, 부사, 유저강, 정조사 이승훈이 와서 복명하였다. 임금이 선장전에 나아가 불러보고 중조 일을 물으니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조정이 안정되고 백성이 많고 생활이 부유하며 황제가 엄격하고 밝으니 모든 신하가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신이 전에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을 때 관 밖에 민가가 적은데 지금은 여정이 조밀합니다. 또 신이 듣건대 이번에 나오는 상사는 실을 잘하고 부사는 경하게 정밀하다고 하며 11일에서 19일 사이에 마땅히 길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같이 늦은가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저들이 팔잠이 춥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늦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가고 머무는데 빠르고 늦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나를 정하여 떠나기를 도촉하지는 아니하는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황제가 환관과 만시의 족치는 많이 죄를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죄 주기를 청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였는가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듣건대 어떤 사람이 상수하였기 때문에 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신등이 떠나올 때 만시의 족친이란 자가 죄로서 옥에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듣건대 황제의 법령이 엄하고 밝다는데 참말인가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황제가 동궁에 있을 때 항상 말하기를 중은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이냐 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 중은 반드시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중과 도사로 벼슬에 제수된 자는 과연 모두 파직되었습니다. 선 황제는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사사로운 뜻으로 한 것이 간혹 있었으나 지금 황제는 전주와 등용을 하나같이 정당하게 하고 또 성품이 보물이나 노르게 같은 물건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바람 불고 눈이 올 때라도 조회를 패하지 아니하며 여러 신하를 대하는 데는 모두 상복으로 임하고 오직 하늘을 제사하는 데만 황포를 씁니다. 신등을 위연의 베풀 때는 음악을 연주하지 아니하고 자피를 베풀지 아니하며
권하를 상위에 꼭 놓고 꽂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저 선황제의 패정을 일체 경장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변경에 경계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없었습니다. 다만 신이 길에서 건주 좌위 사람이 입조하는 것을 만나서 요즘 우리나라에 입조하지 아니하는 까닭을 모르니 답하기를 본이 사람이 대국 지경을 침범하였는데 우리들이 극진히 수색하였으나 죄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찾으면 진공할 수 있으나 찾지 못하면 무슨 얼굴로 나아가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요즘도 근데 조선이 중국과 더불어 우리 지경을 공격하려고 한다 하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서 감히 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보건대 중국 조정에서 외국을 대하기를 매우 엄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를 대하는 것은 매우 친후하였습니다. 다만 신이 일행의 사헌부 서리가 요동 반송과 전쟁에서 서로 싸워서 반일 가운데 손을 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화해시켰는데 조회를 반대해 관문에 이르자 또 얼굴을 쳐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서반이 몹시 노여워하여 예부에 말하려고 하기에 신등이 함께 의논하여 곧 서리를 잡아다가 매 50대를 치자 서반의 노여움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만일 이런 일이 있으면 중하게 논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중국 길가에 각 역에 방을 걸어놓기를 모든 참로의 관사에 재연과 잡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마 외국 사람이 중국을 경멸하는 마음을 열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일 것입니다. 본조 사신의 행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중국 관의에 혹은 시를 지어 쓰기도 하고 혹은 이름을 써서 더럽히는 것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니 앞으로 중국에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재연과 잡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재영은 제목을 내어 시를 지으고 또는 그 시를 말하고 잡서는 여러 가지 잡다한 글씨를 말한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8일 개사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우의정이 말리기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영의정이 어찌 서로 만나보고 싶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선언을 내려주니 인정전 안에서 여섯 승지들이 우의정을 따라 함께 나아가서 위로하라 하였다. 이때 윤필상이 시관으로 인정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유인유가 아뢰기를 전학 박고는 천첩의 소생이고 별 공로도 없는데 특별히 한 작업을 가하였으니 매우 합당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특지이므로 한직에 구애될 수 없다 하였다. 대사원 박안승이 아뢰기를 박군의 뱃설은 한도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가자 하였으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진실로 명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는데 박군에게 이같이 하면 뒤에 반드시 외람되게 뱃설을 주는 조짐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유인유는 아뢰기를 박군이 현재 사과가 되었으니 분수에 족한데 또 특별한 은혜를 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무령군 유자광이 역대 명신 법첩을 올렸다. 이는 북경 갔을 때 구매한 것이었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9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이집이 와서 아뢰기를 박고는 한직이 오품에 지나지 못하는데 이제 사품 작업을 받았으니 만약 개정하지 아니하면 대전의 법이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특별한 은혜는 상리에 구애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이 집이 다시 아뢰기를 박군이 비록 공로가 있을지라도 한직 밖에는 가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척촌의 공도 없으면서 집사 이해에 의하여 지나치게 작업을 더하여 대전의 법을 허물어 드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박군만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가자한 자가 또한 많았으니 결단코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29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 등이 사간 김심의 대책을 제1로 삼았는데 명하여 모마장 한 부를 하사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영암북도 절도사 하숙부가 사조하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1일 을민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성세 명의 사관은 헌납 이 집이 와서 아래기를 첩자는 오품의 한직함이 대전에 실려 있거늘 이제 박곤을 제4품계를 특별히 승진시킨 것은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이 녹승 점은 안윤덕이 아래기를 박군에게 가자 하면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녹승이 또 아래기를 사람을 쓰는 일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제 판서 허종, 참의, 최응현은 사명을 받들고 평안도에 간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고 참판 이 약동만 있으니 재수하면 자면 외람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사명을 받들고 외방에 있는 자를 관찰해야 마땅하겠느냐 하였다. 특징간 유자광이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부경하에 영호송의 태우고 싣는 패단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말을 가진 자는 영호송군이지만 다른 말로서 가는 자는 태우고 싣는 사람입니다. 태우고 싣는 말은 중도에서 죽는 것이 열 가운데 일곱 여덟이며 비록 죽지 않더라도 끝내는 쓸모가 없게 됩니다. 내 말은 사랑하고 아끼면서 타인의 말은 아끼지 않고 잔물을 무역하여 무겁게 싣고서 돌아오니 이 때문에 더욱 고달파서 죽습니다. 요사이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하삼도의 부실한 향으로서 들여보내자고 하는 것은 진실을 옳지 못하며 계승부 및 서울건재의 당번갑사와 정병으로서 들여보내는 것도 또한 불가합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의주로부터 요동까지의 상거는 6일 정이며 의주 성내에 거주하는 백성은 2천여호에 여겨지는데 하삼도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은 1천여호에 여기에 이치하고 또 주성을 널리 쌓아서 무육하며 이 땅은 샘물이 닳고 토지가 비옥하여 또한 살만하니 이제 이 땅에 사는 자가 윤차로 왕래하면 또한 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행 때마다 조관을 보내어 진바리의 수를 점검하여 범람할 수 없도록 하면 밀력이 조금은 쉬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홍응이 말하기를 하삼도의 향후는 길이 멀어서 형편상 행할 수 없고 계승부 및 서울 근처의 당번갑사와 정병을 들여보내자는 일은 2달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그 왕래하는 데 수용되는 양식도 또한 적으니 이들 사람으로 하여금 보내게 하면 당무를 이익되게 사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가기를 다툴 것입니다. 하고 특징간 이 극도는 말하기를 이 일은 조정도로부터 간구한 지가 하루가 아닙니다. 향후를 들여보내는 등의 항목은 모두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행 때마다 어찌 조관을 차견할 수 있겠습니까? 의주와 3일정인 여러 고을에 들어와 사는 이 노를 의주에 이치시켜 그 부승하기를 기다려 윤차로 갔다가 돌아오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였다. 유자광이 말하기를 신이 우리나라의 풍습을 보건대 의복과 음식이 극히 사치스럽습니다마는 중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가 높은 상에 차리되 먹는 것은 2~3 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다례를 행할 따름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장가 보내는 집에서 품질이 좋은 안자는 먼저 여자의 집에 보내고 다른 안자를 타고서 가며 또 수령의 이 노비와 진발의 물건을 대동하고 돌아갈 적에 헌부의 점검을 실하여 기일 전에 먼저 보내니 간사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이 엄하지 못함이 아니다 하였다. 홍응이 말하기를 옛 말에 이르기를 법이 치밀할수록 간악함이 더욱 심하다고 하였으니 사람에게 맡겨야지 법에다가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고 유자광이 또 아뢰기를 변장은 구임이 마땅합니다. 이징옥은 10년을 변방에 있었으며 양정은 8년을 변방에 있었으니 대저 그 주위에 오래 있어야만 곧 그 일에 성과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수호대관 진국 명부 소보 원로 비전주 하성포 삼률 태수 원만 서해로 축전주 냉천진 등원 정성 종 상군 지수 시향 안예주 소조천 미작수 평지평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외 혹은 정언팔 등 이인이 내조하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사무대상 박안성 등이 차자를 올려 박권 등의 가잠이 마땅하지 못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2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2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성현에게 하서하기를 경이 아련바 부경의 진발이 같은 에 대한 일은 대전에 실려있고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경솔하게 고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패단이 적지 않아서 진실로 염려가 되니 부패의 조건을 수령과 민간에게 널리 물어 상의하여 확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3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주서 사관을 보내어 종묘 문소전 연원전에 가서 화제를 삼가할 기계를 살피게 하였다. 선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3일 정료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잔치를 내려주었다. 주와 승지 한언을 보내어 선언을 가지고 가게 하였는데 이는 우의정 노사신이 부경하였다가 돌아온 때문이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사관의 대상은 권정 등이 차자를 올려 박근에게 가게 함은 옳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이세우를 통정대부 2조 참의로 최응현을 통정대부 호조 참의로 김서형을 가선대부 종성부사로 김계종을 통정대부 강계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5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한사문 등이 상소하여 박권에게 가자함이 불가함을 논하고 사관은 대사관 권정 등도 또한 상소하여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5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집병 성세명이와 쌀이기를 신등은 박권에게 가자함이 불가하다고 논한 지 이미 여러 날 되었습니다만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결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박권을 사랑함이 아니며 간언을 거절함도 아니다. 한품의 법이 비록 대전에 실렸다 하지만 그러나 중간도 또한 한품이 있으되 혹 특지로 가게 하거늘 하물며 통정 이상의 조사이겠는가? 모두 특지에서 나온 것이지 자격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대들은 박군이 집사가 아니고 특히 그 직임을 이바지했을 뿐이라고 하니 저 제 집사도 또한 그 직임을 이바지하지 못하느냐? 또 무릇 조회와 연양에 있어 박군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윤서를 물러나게 한 잘못이 없었으니 포장함으로써 영인을 권리함이 또한 옳지 않겠느냐 하였다. 영인은 악공과 광대를 말한다. 성조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추례를 행하였다. 그 의식은 도청한 병조 시위 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 위에 나아가니 세자가 사배를 행하였다. 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로 해서 올라와 자리의 서쪽에 나아가 남양하였으니 사옹은 부제조가 잔의 수를 따라가지고 왕세자에게 나아가 서남쪽에서 동양하여 섰다. 왕세자가 사배를 행하고 자리에 올라 남양하여 꿇어앉아 기울을 꽂으니 부제조가 잔을 왕세자에게 주고 왕세자가 잔을 받았다. 사옹정이 찬탁에 자리를 앞에 올리니 왕세자가 제주하고 일어나 자리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양하여 꿇어앉아 술을 마시고 잔을 부제조에게 주었다. 부제조가 꿇어앉아 빈잔을 받아가지고 물러나니 왕세자가 귤을 내어놓고 사배를 행하였다. 사옹정이 찬탁을 설치하니 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당좌 앞으로 나아가 동양하여 꿇어앉아 부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가서 너의 배필을 맞이하여 우리 종사를 잊게 하되 힘써 엄하게 거느리도록 하라 하니 왕세자가 말하기를 신 아무는 삼가 교우지를 받들겠습니다 하고 사배를 행하였다. 복리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로 해서 내려가 동문을 따라 나가 막차에 나아갔다. 유시 초각에 왕세자가 위이를 갖추고 도보로 도남은 밖에 이르러 연을 타고 빈제에 가서 친령하였다. 초례는 혼인을 지내는 예식이다. 당좌는 의자이고 초각은 하오
5이다. 빈재는 왕세자의 집이다. 성조실록 213권 성조 19년 2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진년에는 납빈 후에 반사하고 집사 중에 혹 가게하고 혹은 사마하였으나 다만 이제는 적전을 갈고 나서 반사한 지 오래되지 않아 잦은 것 같다. 그러나 나라의 경사가 이보다 더함이 없으니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시면은 의논하기를 납비는 나라의 큰 경사이니 전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사한 지 비록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이 또한 경사이니 경중을 헤아려서 반사함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도절도와 강간 등의 일은 사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진시로 상교와 같습니다. 제갈 양이 촉을 다스릴 때 살을 망령되게 내리지 않았으니 후세에 아름답다고 일컬었습니다. 지금은 경사의 극치인 이를 망령되게 내리면 옳지 않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반사는 과연 상교와 같습니다. 사유는 소인의 다행이고 군자의 복은 아닙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는 망령되게 내리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살을 자주 하지 말고 은혜로서 간귀히 한자를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자가 외람되면 어진이로 권장할 수 없는데 요즘은 사람마다 국가에 일이 있음을 요행으로 여겨 한갑 분경하는 자의 자뢰함만이 되니 이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일국의 경사는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전에도 사유한 예가 있으니 어찌 자주 한다고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잦은 사유는 비록 옛사람이 경계한 바라 하더라도 세자인 납비는 국가의 큰 일이며 신민이 함께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록 사유를 내리더라도 잦은 데에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로서 전월에 가자된 자는 향표리로서 상줌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나라의 대사는 납빈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친경 때 비록 이미 반사하였더라도 전례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납빈은 나라의 큰 경사이니 살을 망령되게 내리지 않으면 이를 이름이 아니다. 강상에 관계된 강도, 절도 외에는 사하게 함이 옳으니 가리도감, 제주, 승지, 내관 등은 경진의 연의 예에 의하여 보상하고 도감, 낭창으로서 전월에 선농제 집사로 가자 한 자는 아마를 주되 나머지는 한 작업을 더하라 하였다. 반사는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사유문을 반포하여 중죄 이외의 죄인을 용서하던 일이다. 상사에는 이죄 이하를, 특사에는 일죄 이하를 용서하였다. 간, 귀는 안팎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악한 무리이다. 간은 내란이고 괴는 외란을 뜻한다.